혼돈 속을 걷는 발걸음은 결국 빛으로 이어진다. 사랑은 설명을 넘어 실제하며 시간은 직선이 아닌 원으로 흐른다. 그 모든 역설의 끝에서 삶은 이미 진리로 완성된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된다. 살아내는 지금 이 순간이 곧 모든 것이라는 것을. 혼란과 의심의 문을 지나 세 편의 영화로 읽는 64번과 63번의 에필로그. 서론. 혼란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 천국은 지금 여기 있다. 이 문장은 어떤 미래의 도달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발 딛고 살아내는 삶 자체가 이미 완전하다는 깨달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일상은 언제나 혼돈과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방향을 잃은 듯한 혼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질문, 불확실성의 안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과 의심이야말로 진리를 향한 문이 됩니다. 유전자키 64번과 63번은 이러한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64번은 혼란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상상으로 전환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밝히는 빛에 이르게 합니다. 63번은 의심으로 시작해 그것을 탐구로 승화시키고 결국 진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두 유전자 키는 프로그래밍 파트너로서 서로의 그림자를 비추고 서로의 선물을 이끌며 궁극에는 하나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여정은 영화 테넷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테넷에서 닐은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직 이해 못했지? 중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살아내는 거야. 이 대사는 혼란을 완전히 해소하거나 의심을 모두 없애야만 진리에 닿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오히려 우리는 혼란과 의심 속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환희와 진리에 도달합니다. 본 에세이는 세 편의 영화 인터스텔라, 컨택트, 테넷을 통해 64번과 63번 유전자 키가 어떻게 인간의 집단적 서사 속에 구현되고 있는지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혼돈과 의심은 결코 우리가 피해가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진리를 여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곧 빛이며 진리이며 천국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전자키 64번과 63번 혼돈과 의심을 넘어 빛과 진리로. 64번 유전자키는 인간이 맞닥뜨리는 거대한 혼란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혼란은 길을 잃은 안개와 같아서 무엇이 진실인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혼란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문입니다. 인터스텔라는 이러한 64번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황폐해지고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쿠퍼와 동료들은 블랙홀과 시간의 역전이라는 이해 불가능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는 64번의 그림자 혼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쿠퍼는 혼돈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래왔잖아. 이 말은 절망이 아니라 혼란을 상상으로 전환하는 힘을 드러냅니다. 쿠퍼는 결국 블랙홀 속에서 테서렉트라는 차원의 도서관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펼쳐지는 불가능한 공간을 경험합니다. 이 체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 딸 머피에게 인류를 구할 해답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력은 단순한 과학적 계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차원을 초월한 힘이었습니다. 이때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진리의 빛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64번이 혼란을 거쳐 상상으로 그리고 환희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63번 유전자 키는 이러한 과정에서 짝을 이루는 프로그래밍 파트너입니다. 63번의 그림자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끝없는 질문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대답할 수 없는 물음에 매달릴 때 회의와 불신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피하지 않고 껴안을 때 그것은 탐구로 바뀌어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영화 컨택트는 이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주인공 루이스는 외계 존재의 언어를 마주하며 처음에는 인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징과 혼란 앞에 서게 됩니다. 군사와 과학자들은 서로 불신하며 그들이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그 의심을 탐구로 바꾸어 언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외계 언어는 직선적이지 않고 원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루이스는 시간의 직선적 이해를 넘어서는 의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녀는 미래를 이미 보게 되며 딸의 죽음을 포함한 삶의 전체를 동시에 껴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모든 걸 안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선택할 거예요. 이 대사는 바로 63번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진리는 더 이상 회피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차원입니다. 시간은 선이 아니라 원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그녀는 고통까지 포함한 삶 전체를 긍정하게 됩니다. 주역에서 이 둘은 마지막 괴로서 각각 아직 완성되지 않은 64번과 이미 완성된 63번을 상징합니다. 이 역설은 곧 영화 속 메시지와도 이어집니다. 인터스텔라에서 64번은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랑의 힘으로 드러나며 컨택트에서 63번은 직선이 아닌 원형적 시간의 온전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이라는 미완성과 시간의 완성은 서로를 비추며 인간에게 삶 전체를 껴안는 통찰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64번의 혼란은 새로운 상상을 열어주고 63번의 의심은 깊은 탐구를 열어줍니다. 이 두 에너지는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할 때 인간은 빛과 진리에 동시에 닿을 수 있습니다. 혼란이 없다면 상상은 피어나지 않고 의심이 없다면 탐구는 방향을 잃습니다. 두 그림자는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선물이 꽃피고 마침내 CD의 빛이 드러납니다. 결국 64번과 63번은 함께 춤추며 인간의식을 확장시키는 프로그래밍 파트너로서 혼란과 의심을 껴안을 때 우리는 생각의 안개를 넘어 새로운 통찰의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스텔라, 사랑은 발명된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은 붕괴되고 인류를 구한 방정식은 풀리지 않고 블랙홀과 시간 역전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드러냅니다.
이 혼란은 64번 유전자 키의 그림자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혼란 자체가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영화에서 브랜드 박사가 말하는 대사는 그 핵심을 압축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차원을 초월해요.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을 우주의 보편적 힘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중력이나 전자기력처럼 사랑을 물리학적 방정식에 넣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죽음을 넘어서 이어지는 유대, 시간을 초월한 연결은 인간 삶의 가장 강력한 경험입니다. 브랜드 박사의 대사는 바로 이 점을 짚습니다. 사랑은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실제하는 힘이며 인간의 의식을 초월적 진리와 연결하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사가 울림을 가지는 이유는 영화의 서사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쿠퍼가 블랙홀 속 테서레트에 들어가 머피와 연결될 수 있었던 힘은 과학적 계산이 아니라 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머피의 어린 시절 방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순간 관객은 사랑이 단순한 내적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 작용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객관적 힘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64번과 63번 유전자 키가 맞물리는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출발한 상상과 탐구는 결국 사랑이라는 진리에 도달합니다. 이 진리는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공식은 아니지만 경험을 통해 누구나 깨닫게 되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쿠퍼와 브랜드가 각자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랑이 곧 진리를 드러내는 빛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터스텔라는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힘은 과학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영화의 결론은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사랑을 통해 완성되고 사랑은 과학을 넘어 진리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64번 키가 말하는 빛의 차원이며 63번 유전자 키가 보여주는 진리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인터스텔라는 단순히 인류의 생존을 다룬 우주 서사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진리로 체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관찰 가능한 힘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깊은 질문과 혼돈의 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온 보편적 진리이며 혼돈을 뚫고 드러나는 빛입니다. 컨택트, 시간의 진리 속에서 삶 전체를 껴안는 선택. 테드 창의 소설 원작인 영화 컨택트는 인간 의식이 의심에서 출발하여 언어를 통해 시간의 본질을 꿰뚫고 마침내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직접 탐구를 넘어 삶 전체를 기꺼이 껴안는 선택의 수행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언어학자 루이스는 외계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시간을 선형이 아닌 전체로 인식하게 됩니다. 미래를 미리 본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겪을 기쁨뿐 아니라 고통, 특히 사랑하는 딸의 죽음까지도 이미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 전체를 포용하는 진리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루이스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인생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바꾸고 싶겠는가?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여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결말을 맞는지 안다 해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환영할 것이다. 이 말은 시간을 초월한 인식이 어떻게 삶 전체의 의미를 변화시키는지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미래가 이미 보이더라도 그것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껴안는 것, 이것이 바로 63번 유전자 키의 진리입니다. 루이스는 삶의 모든 고통과 기쁨을 알면서도 딸과의 시간을 선택합니다. 언어를 통해 미래를 보았지만 그는 그 미래를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미래를 피할 수 없음을 알지만 그는 그래도 나는 선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삶을 온전히 껴안는 태도이며 진리를 삶 그 자체에서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영화의 구조 역시 이러한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시작과 끝이 뒤섞인 내러티브, 원형적 언어 구조, 시간의 직선적 인식을 넘어서는 서사는 관객에게도 삶은 선이 아니라 전체라는 감각을 전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조작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순간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컨택트는 단순히 외계와의 조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에서 출발해 탐구로 나아가고 결국 진리와 환희로 도달하는 인간 의식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루이스가 보여준 태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은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의 완전한 전체로 빛나고 있습니다. 테넷, 시간의 혼돈 속에서 드러나는 필연의 진리. 크리스토퍼 놀란의 테넷은 시간의 역전을 소재로 삼아 관객에게 전례 없는 혼란을 경험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이야기는 시작부터 거꾸로 흘러가고 인물들의 행위는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겹칩니다. 주인공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지? 이 질문은 바로 64번 유전자 키의 그림자, 혼란의 목소리입니다. 영화 전체가 시간의 뒤엉킴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관객 역시 혼란에 빠지지만 그 혼란은 단순한 혼돈이 아니라 진리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영화 속 닐은 주인공에게 중요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넌 아직 이해 못했지?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야. 이 대사는 혼란을 탐구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의심과 혼돈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살아내는 행위입니다. 이는 63번 유전자 키의 탐구를 보여줍니다. 탐구는 답을 즉시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 속에서 삶을 실천하며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마침내 닐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 말은 63번 CD 진리의 모습입니다. 시간의 혼란과 질문이 끝내 드러내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 필연은 기계적인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순간이 이미 전체 안에서 하나의 진리를 구성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영화 속 시간 역전은 단순히 서사의 장치가 아니라 삶이 이해될 수 없는 방식으로 얽혀 있으면서도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귀결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테넷은 관객에게 불가해한 서사를 던져주지만 끝내는 혼란 자체가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 속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닐의 말은 결국 혼란과 의심을 껴안아야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64번과 63번 유전자 키의 가르침에 맞닿아 있습니다. 시간의 뒤엉킴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주지만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삶의 필연성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넷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여정이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순간 속에 이미 진리가 있다. 혼란과 의심, 진리를 여는 문. 천국은 지금 여기 있다. 혼란과 의심은 언제나 인간의 삶을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길을 잃은 듯한 혼돈,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 이해되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유전자 키가 전하는 메시지처럼 혼란과 의심은 단순히 우리를 가두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이며 진리를 여는 관문입니다. 세 편의 영화는 이 사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증언합니다. 인터스텔라는 블랙홀과 시간의 역전이라는 극단적 혼돈 속에서 출발하지만 그 혼돈이 결국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관통하는 힘이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컨택트는 외계 언어라는 낯선 수수께끼 앞에서 의심을 탐구로 전환하고 미래의 고통까지 포함한 삶 전체를 기꺼이 선택하는 태도로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테넷은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장치로 관객을 혼란에 빠뜨리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말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필연의 진리로 귀결됩니다. 이 세 영화는 각각 다른 이야기 구조와 설정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혼란과 의심을 껴안는 것이 상상과 탐구를 낳고 그것이 빛과 진리로 이어진다는 동일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혼돈은 상상의 발판이 되고 의심은 탐구의 불꽃이 되며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에 이릅니다. 따라서 혼란과 의심의 본질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열어 젖히는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문턱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천국은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국은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은 추상적인 위로나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과 의심을 살아내며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선택하는 순간마다 드러나는 체험입니다. 삶을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이미 진리의 일부이며 빛으로 빛나는 완전한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찾던 천국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는 삶 자체라는 것을. 에필로그. 시간의 문 앞에서. 검은 심연 속을 떠도는 우주선처럼 우리는 혼란의 궤도를 돈다. 빛과 어둠이 뒤엉킨 블랙홀의 가장자리에서 질문은 나침반이 되고 의심은 길을 잃은 별빛처럼 반짝인다. 언어는 원을 그리며 번져나가고 미래의 파편은 이미 현재에 스며들어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 해도 나는 여전히 이 길을 선택한다. 그 고백은 시간의 직선을 부수고 삶 전체를 하나의 순간으로 묶는다. 뒤로 흐르는 총성, 앞으로 향하는 발걸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오직 살아내는 행위만이 진리의 문을 연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알게 된다. 천국은 도착지가 아니다. 천국은 지금 이 숨결, 이 눈빛, 이 살아내는 순간 속에서 이미 열려있는 빛이다.